저는 수학적 귀납법 점화식 문제 4개 더 보고요. 그다음에 수투 함수의 극한으로 들어가는데요. 함수의 극한은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제들이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함수의 극한 단원이 연속 단원이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요거 4문제 보고 함수의 극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4문제가 일단 110번이요. 역계급으로 제일 어려웠던 문제로 보여져요. 선생님께 110번. 그리고 110번에 쓰인 얘가 113번. 작년 수능에 좀 뭔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좀 있는. 일단 110번 보도록 하죠. 자, 110번은 n 플러스 2항을 만드는데 얘는 an은 2개를 더하고 n 플러스 1은 하나 더할 때가 있고 그냥 n항과 a의 n 플러스 1을 더해서 만들 때가 있어요. 얘는 언제냐면 정방향일 때 증가함수 꼴이며 an보다 an 플러스 1이 크거나 같으면 감소함수 꼴이며 앞에가 앞에 함수가 감소함수 꼴이면 그냥 둘이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가르쳐 주기 뭐야? 3항이 2고 6항이 19래요. 그럼 3항부터 6항까지를 넘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1항과 2항이 어떻게 될까? 1항과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올라가는데 1항과 2항과의 관계는요.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데 둘 다 플러스면서 이걸 만족할 때야.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돼? 두 번째는 A1보다 A2가 더 크거나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서 그 관계를 만족할 때가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A1이 더 큰 경우. 네 번째도 A1이 더 큰데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일 때 그렇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3항이 2라고 가르쳐줬거든요. 6항은 얼마? 6항은 19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얘네 두 항이 다 음수여서는요 3항을 양수가 되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 하나가 음수일 때 이렇게 따져서 네 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일단 1항하고 2항이 둘 다 플러스야. 근데 얘네 둘이 더해서 얘를 만들면 얘는 무조건 얘가 더 크겠지. 그잖아. 야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다음 거를 만든 거니까 플러스 플러스면 무조건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얘가. 플러스 플러스면. 자 그리고 만들어가면요 3항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3항은 증가함수 꼴이니까 2배 A1 더하기 A2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제야. 근데 얘가 2고요. 그럼 4항은 어떻게 만들어? 4항은 증가함수 꼴이니까 2배 A2 더하기 A3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배 A2 더하기 A3으로 만들어야겠네. 자, 그래서 얘가 3항이 2잖아. 그죠? 그래서 2배 A2 더하기 2가 돼. 그리고 5항은 어떻게 돼? 증가함수니까 여기를 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증가함수니까 역시 2배 A3 더하기 A4 A3는 2고 그래서 4 A4는 여기 있잖아. 2배 A2 더하기 6인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A6는 6항 당연히 2배 A4 더하기 A5 요걸 2배 하면 4배 A2 더하기 4고요. A5를 더하면 A5는 2배 A2 더하기 10이 돼서 얘를 정리하면 6배 A2 더하기 14인데 그게 19라고 돼 있다. 그지? 그래서 A2는 얼마야? 6분의 5가 되는 거죠. 6분의 5가 되고요. 지금 구하라는 게요. A1을 구하라는 거야.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 A2가 6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하자. 그래서
여기다 이걸 대입하면은요. 여기다 대입하면 A2가 6분의 5가 나왔잖아. 그럼 2배의 A1은 얼마야 넘어가면? 나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잠깐만. A2가 3이 나오는데 첫 번째 조건에서 뭘 잘못했나 잠깐 볼게요. 2배의 A2 더하기 4. A2가 3이 나온다고요? 왜요? 증가하는데. 그래서 잠깐만. 2배의 A2 더하기 4. A2 더하기 6. 잠깐만. A2가 2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6배 A2 더하기 10. 2배 A2 더하기 10. 6배 A2 더하기 10. 여기가 6인데 왜 6이지? 여기를 잘못 더했어요. A5가 10이 맞는데 A5가 2배 A2 더하기 여기가 6이 아니야? A4가 뭐였지? 2배 A3 2니까 4. 그렇지. 여기를 잘못 더했네요. A4가 2배 A2 더하기 2인데 여기를 6이라고 썼어. 지금 얘가 A4 얘가 2배 A3 더하기 A4였는데 A4를 선생님이 이거 잘못 표기했어요. 그래서 얘를 더하면 여기가 6이 나와. 6이면 여기가 10이 돼. 그럼 얘가 19니까요. 넘어가면 A2가 2분의 3이 나온다. 2분의 3이. 좀 선생님 작은 공간에 풀다 보니까 좀 그랬네. 그래서 얘가 A2가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여기 A2 자리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2배의 A1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첫 번째 경우에 A1은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넣고 확인을 해야 돼요. 얘는 4분의 1이고 A2는 2분의 3이면 얘가 2면 문제의 조건이 다 맞죠? 그래서 A1이 4분의 1인 거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A1은 4분의 1. 자, 두 번째는요. 얘가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고 얘가 2인 거야.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얘를 만드니까 음수하고 A2를 더해서 얘를 만드니까 A3가 A2보다 작은 거야. 그지? 얘네 둘이 더해서 얘네 음수를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A3가 더 작다 그래요. 그 다음에 A4는요. 얘네 둘을 더해서 만들어. 뭐 2배하고 하든 얘네 둘을 더해서 만드는데 얘는 양수고 얘는 2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앞에 두 개가 양수면 뒤에 건 무조건 더 커진다고. 자, 얘네 둘이 더해서 얘를 만드니까 더 커지고요.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등호 관계를 일단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정해 놓고 나서 이제 A3부터 들어가죠. A3는요. 여기가 증가 관계니까 2배 A1 더하기 A2가 되는 거야. 얘가 2고요. 그 다음에 A4는 감소 관계니까 그냥 A2 더하기 A3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3는 2니까 얘는 A2 더하기 2. A3가 2니까. 그 다음 A5는요. 얘를 맞는데 여기가 증가 관계니까 2배 A3 더하기 A4. 자, A3에다 2 집어넣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A4는 A2 더하기 2가 돼요. 그래서 A2 더하기 6이죠. A6는 이제 여기가 증가 관계니까 2배 A4 더하기 A5. A4를 2배 하니까 요거 2배 하면 2A2 더하기 4. 그다음 A5는 이거 더하면 A2 더하기 6이 돼서 3배 A2 더하기 10이 되겠네. 근데 얘가 19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A2가 여기서 3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럼 A2에다 3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2배 A1 더하기 3이 2니까 A1은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와요.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A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A2는 3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틀렸는데? 맞구나. 얘가 더. 깜짝 놀랐다. 이거 3이고 얘가 2니까. 조건에 다 맞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도 조건을 만족하는 A1 값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미리 얘기하면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구하는군요. 조건에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1 값은 얘네 둘이라 얘네 둘이 더한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 되는 문제야.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그거 또 따져봐야지. 세 번째 조건은 A1하고 A2가 있는데 A2가 더 큰 걸 따졌잖아. 그죠? 이번엔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번째 A1이 더 큰 경우인데 자, 둘 다 플러스이면서 더 큰 경우가 있을 거야. 그죠? 한 번은 얘는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서 얘가 더 큰 경우가 있을 거야. 이거 네 가지 외에는 있을 수가 없겠다. 이거 네 가지 경우에 있을 수가 없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음수여서는요 3항 2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항은 2예요 6항은 19예요 그래서 저 조건에 맞게 쭉 만들어 갔을 때 이게 상황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이 더해서 A3면은 얘하고 얘는요 둘 다 양수고 얘가 더 큰 거지. 그리고 여기가 증가니까 더해서 만드니까 다 큰 거라고. 이렇게 앞에 두 개가 양수면은요 뒤로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런데 얘는요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나오는데 얘가 음수니까 얘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겠지?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당연히 더 크겠지. 그 다음에 음수하고 2인데 얘네 둘이 더해서 얘를 만드니까 얘가 얘보다 작아져. A3에다 음수를 더해서 4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는 얘네 둘이 양수니까 이렇게 되네. 대소관계가 네 번째 경우 좀 복잡해지네요. 자, 그 관계를 따져서 3항을 만들면 감소관계잖아. 그럼 얘는 A1 더하기 A2만 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2인 거고요. 4항은 여기가 증가니까 2배 A2 더하기 A3. A3 얘가 2니까 2배 A2 더하기 5항은 3, 4항이 증가관계니까 2배 A3 더하기 A4. 요거는 2고요. 그래서 4 더하기 A4는 이거 2A2 더하기 2. 그래서 2A2 더하기 6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6항은 역시 여기가 증가로 돼 있으니까 2배 A4 더하기 A5를 하는 거죠. A4는 여기 있다. 2배 하면 4A2 더하기 4. A5는 더해주면 2A2 더하기 6. 그럼 몇 개야? 6A2 더하기 10인데 그게 19인 거잖아. 그죠? 그럼 A2는 얼마니? 6분의 9 2분의 3이 되겠죠? A2가 2분의 3이에요. 우리 A2에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A1이 2분의 1 나오는데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3이면 얘가 더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구한 A1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4번도 3항은 대소관계 다 정해놨으면 그냥 풀면 되잖아. 그죠? 감소관계니까 A1 더하기 A2죠. 자,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고 A4는 증가하는 거니까 2배 A2 더하기 A3. 근데 A3가 2니까 2A2, 2. 그 다음에 A5는
얘를 구하는데 얘는 감소한다고. 그치? 그래서 얘는 A3 더하기 A4. 얘는 2고 얘가 얘니까 더하면 2A2 더하기 4가 되죠. A6는요. 4, 5가 증가하는 관계니까 2A4 더하기 A5. 그러니까 규칙성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예. 이거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것만 정하면 다 풀리는 거야. 자, 아무튼 A4를 2배 하면 얘를 2배 하니까 4배 A2 더하기 4. A5는 2A2 더하기 4. 그럼 다 더하면 6A2 더하기 8이 돼서 이게 19면 A2는 6분의 11이 나오겠다. 그래서 A2에다가 6분의 11을 넣으면요 A1은 6분의 1이 나오는데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A2가 6분의 1 나온 것도요 6분의 11 나온 것도 조건에 맞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조건에 맞는 거 저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따져봤더니 이런 경우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요 A1이 될 수 있는 건 이거 두 값이었다라고 풀어보는 문제였어요. 할 수 있겠지? 예. 자,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거 6구 수능을 보면요 이 문제의 스타일이 셋 다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른데요 6월 거만 빼고요 좀 우리 앞쪽에 풀었던 문제의 테크닉들이 좀 담겨있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이요. 자, 일단 6월 문제 115번은 좀 특이한 스타일이었어. 115번. 여기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못 풀 것 같아. 선생님 5분만 쉬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고 갈게요. 115번. 꼬여서.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작년 6월 문제입니다. 작년 6월 문제. 자, 특히 좀 고난도 문제 위치해 있는 것들은요, 그 조건들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지금 115번 작년 6월 문제인데, K는 자연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항은 0이다. 첫 항은 0인 수열이 있는데, 다음 항을 만들 때 수열 AN에다가 자연수 K의 1 더한 거의 역수를 더합니다. 어떨 때? 얘가 음수일 때. 음수항은요, 다음 항을 만들 때 더하는 거야. 그래서요, 만약에 AN이 양수항이면 빼는데 얘는 K분의 1을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수 K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지. 그죠? 자연수 K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 예. 그리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22항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K 값이 하나는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얘는 발견 추이론을요 K에다 1을 넣고 해볼 수가 있어. 그죠? K에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A1은 0인데 A2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A3는 어떻게 돼? 거기다 얘 1이니까 양수면 이걸 빼서 마이너스 2분의 1. A4는 어떻게 되나? 음수면 다시 2분의 1을 더하니까 0이 되지. 그치?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겠네. 그래서 얘가 주기가 나오겠죠. 주기가 발생하겠다. 얘는 지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요. 주기가 3이니까 얘는 3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0이 되는 거네. 그잖아. 이거 또 해보면 A5는 0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한 2분의 1을 더하고 양수니까 1을 빼고 다시 음수니까 2분의 1을 더해서 또 0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3으로 더한 것 3
3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1이면요. K가 1이면 A 3K 플러스 1은 모두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22는 3K 플러스 1인 거 아니니? 그래서 K가 1이면 22양도 0이 되는 거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K가 2일 때 또 해보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발견 추론하면 어디까지 해봐야 될지 모르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요.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처음에 발견 추론으로 출발을 했을 거야. 이렇게 발견 추론하지 말고요. K로 놓고 들어갑니다. 1항이 0이야. 그럼 2항은 어떻게 돼요? 2항은 0이니까 더해서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3항은 양수니까 K분의 1을 빼줘야 돼. 얘가 양수니까 그런데 얘는 0이 될 수 없겠죠? 지금 좀 전에 풀어보니까 얘가 0이 나오면 얘가 주기수열이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면서 이게 주기수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0이 될 수 없었고요. 얘도 0이 될 수 없죠. 둘이 다르니까. 그런데 사항은 어떻게 돼? 얘는 다시 음수야 양수야? 얘가 더 크니까 음수죠? 얘는 0보다 작다고. 얘는 0보다 크고 0이 될 수 없으니까 0보다 작으면은요 뭘 더해? 0보다 작으면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서 K 플러스 1분의 2 빼기 K분의 1이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 있다고요. 얘를 통분해보면 얘는 K 플러스 1 곱하기 K 2K에서 이걸 빼니까 K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0이 될 때는요 K가 1이 되면 얘가 0이 되는 거다. 그럼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얘가 0이 돼서 주기가 발생을 하는 거지. 좀 전에 풀었던 내용이야. 근데 이거 발견 추론하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연역적으로 추론을 들어가는 거예요. 발견적으로 안 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1이 4가 0이 되고 주기수열이 되니까 K가 1이면 어떤 결로? 자, A에 3K 플러스 1은 0이 될 거다. 그죠? 그런데 22는 3K 플러스 1이니까 조건을 만족해서요. K가 1인 거는 22항을 0을 만들어. 그죠? 자, 그 다음에 5항을 구해봅니다.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고 치자. 얘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0이 아니면은요 0보다 크겠죠. 0이 아니면 0보다 클 거 아니야. K가 자연수니까 0이 아니면 0보다 클 겁니다. 자, 그러면 5항은 빼야지.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2 빼기 K분의 2가 되는 거야. K분의 1을 하나 더 빼서 얘는 0보다 작겠죠? 얘가 더 크니까 0보다 작겠지. 다시 더해. 그래서 6항이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고 얘는 또 0이 될 수가 있죠. 이거 통분해보면 K 플러스 1 곱하기 K분의 3K에서 2K 빼기 2 하니까 어떻게 돼? 3K 2K 빼기 2 하니까 K 빼기 2가 나오네. 야, 얘는 0이 될 수 있지. K가 2가 되면. 그렇죠? 그럼 K에다 2를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0이고 여기다 2 대입하면 3분의 1이 되고 여기다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고 얘는 또 뭐가 돼? K에다 2 대입하면 3분의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밑으로는 얘를 반복하게 될 거라고요. 0이면 그 다음은 이 작업을 또 반복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K가 2가 되면 요 숫자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주기가 5가 되고요. A의 5K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야. 5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0이 된다고. 그런데 22는 5K 플러스 1이 아니잖아. 5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아니니까 K가 2인 거는요. 22항을 0으로 만들지 못한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게 추론이 눈에 들어오죠. 7항은 0이 될 수 없고요. 8항은 또 0이 될 수 있겠다. 그죠? 8항은 K 플러스 1 곱하기 K분의 K 마이너스 3이 될 거라고 의심이 들면 한번 더 해보면 돼요. 얘가 0이 되려면 K는 3인 거야. 그죠? K가 3이면 8항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항이 0이 되면 1항과 8항이 0이 되는 거니까 A에 7K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라고. 7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그런데 22는 7K 플러스 1이 맞지?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K가 3인 건 얘를 0을 만드는 거다. 그렇죠? 예. What? 7항은 0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요런 걸로 똑같이 생길 테니까. 생략한 거야, 선생님. 놓쳤구나, 중간에. 야, 이걸 계속 다 해볼 수는 없어. 휴민아. 이걸 끝까지 다 해볼 수는 없다고. 시간 문제 때문에. 뭐냐면, 여기 7항을 구해보면, 얘가 지금 K가 2가 아니어야지 얘가 0이 아닐 거야. 그러면 K는 1도 아니고 K는 2도 아니에요. 얘는 0보다 크겠죠. 0보다 크면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3 빼기 K분의 3이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고. 7항은. 응? 그럼 8항은 어떻게 되겠어? 다시 얘는 0보다 작겠지. 그럼 8항은 K 플러스 1분의 4 빼기 K분의 3이 될 거라고. 그지요? 위에 패턴을 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걸 예상해서 이걸 계산하면 얘가 될 거라고 난 예상을 한 거야.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0이 될 수 있는 항은요. 홀수항은 0이 될 수가 없다고요. 짝수항만 0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항이 0이 사항이 0이 되려면 K가 1이었고요. 6항이 0이 되려면 K가 2였단 말이야. 그럼 8항이 0이 되려면 K는 3인 거지. 이렇게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9항은 또 0이 될 수 없겠다. 그죠? 그러면 10항이 0이 될 수 있는데 10항이 0이 될 조건은 K는 4가 될 거라고요. K가 4가 되면 10항이 0이 될 거라고? 그리고 1항이 0이고 10항이 0이면 주기가 9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K가 4가 되면 1항 10항이 0이니까 A에 9K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22는 9K 플러스 1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면 12항이 또 0이 될 수 있지. 그러면 K는 5가 되겠지. 그럼 얘는 주기가 11이 되겠죠. 그런데 이 숫자도 11K 플러스 1도 22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하나 남은 거지. 주기가 21일 때. 계속 내려가는 거야. A 14이 0이면 K는 6이고
주기는 13이 될 거야. 근데 13K 플러스 1은 22가 될 수가 없잖아. A 16항이 0이면 K는 7이 될 거야. A의 15K 플러스 1은 0인데 얘도 22가 될 수 없고 18항이 0이면 K는 8이 될 거고요. 17K 플러스 1인데 얘도 22가 아니고 두 번만 더하면 되겠네. 20항이 0이면 K는 9가 되고요. A의 19K 플러스 1인데 얘도 20이 아니고 A 22가 0이 되려면 22항이 0이 될 수 있지. 그럼 K 값은 얼마? 10이라고. 그래서 22항을 0을 만들 수 있는 건 10하고 1하고 3하고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라는 걸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뒤쪽을 다 계산해서는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풀었는데도 거의 10몇 분 걸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발견적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발견적으로 풀어서 끝까지 못 가는 문제라고. 연역적으로 추론을 했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K라고 놓고 K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는 힘들었단 얘기야. 근데 발견적 추론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할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엔 좀 힘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보고요. 규민아, 집에 선생님 설명하고 요 부분 한번 다시 들어봐. 어떻게 넘어갔는지. 네. 자, 그리고 칠판 남은 걸 보니까요. 역시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방에 갈게요. 자, 114번. 작년 9월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어저께 풀었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점화식을 갖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야 되는 문제였어,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풀었던 어느 문제야?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앞뒤로 다 가야 되는 문제가 어딨냐?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저기 있네. 49번. 6쪽에 49번 문제가 앞뒤로 다 갔어야 되잖아. 그세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그세요? 얘처럼요. 얘는요. 앞뒤로 다 가야 되는 문제로 주어졌어요. 예.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보면 조건가. 조건가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4의 배수항은 어떤 수 아래 K제곱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로치고 R의 절대값은 1보다 작다. 풀어서 R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수라고 나오는 거야. 자, 4의 배수항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 R의 거듭제곱이에요. 4항은 R의 1제곱, 8항은 R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그세요? 예. 그런 다음에 점화식이 또 둘로 나면서 조건나 A의 n 플러스 1은 앞항에다가 3을 더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서 만든대요. 그런데 얘는 AN의 절대값이 5보다 작으면 더해주는 거야, 절대값이. 그런데 AN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줄여주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줄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참 출발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뭘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첫 번째 키포인트는 이거였죠. 사항은 R이잖아. 8항은 R 제곱이 되는 거지. 이 조건에 의해서 K에다 1 집어넣으면 4항은 R이고요. K에다 2 집어넣으면 8항은 R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8항까지 올라가 보는 거죠. 4항, 5항, 6항, 7항, 8항. 그러면 이게 R의 관계식이 나오면서 R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를 일단 풀어야 되는 건, 야, 4항이 아니고 8항이 알제곱인 거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갑니다. 자, 그런데 일단 R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5항은 어떻게 만들어? 절대값이 5보다 작으니까 3을 더해서 R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5항이. 그죠? 그러면 R 플러스 3의 범위는 2부터 4까지. 또 절대값이 5보다 적네. 그럼 6항 어떻게 만들어? 또 3을 더해야지. 그지? 그럼 얘는 R 플러스 6은 또 3을 더하니까 5보다 크고 7보다 작아서, 야, 절대값이 5보다 커졌다. 그지? 절대값이 5보다 커졌잖아. 그럼 7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R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뭐? 빼기 4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그럼 8항은 어떻게 되겠어? 8항은 다시 3을 더해야죠. 얘는 절대값이 5보다 적잖아. 다시. 그래서 얘는요. 요걸 굳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마이너스 2분의 5 사이가 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R 마이너스 3호.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8항을 만들 때는요. 여기다 3을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되는 거예요. 8항이 이렇게 된다고 정의가 돼 있었잖아. 4항은 이거고. 그래서 R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R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뭐. 0은 아닐 테니까 R이 0이 아니라고 돼 있을걸? 그지? R의 절대값이 0하고 1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R은 0이 아니, R이 요렇게 정의가 돼 있어서 0은 아니라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겁니다. 예. 그래서 R의 값을 구했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뭘 해야 돼? 두 번째는. 자, 이제 거꾸로 내려갑니다. 예. 두 번째는요, 얘를 타고 거꾸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내려가려면요, 거꾸로 내려가기 좋은 정화식을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자, A에는 A의 n 플러스 1 빼기 3인 거야. 이거 이쪽으로 넘겨갖고. 얘는 AN이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 물론 먼저 구하겠지. 구했는데 절대값이 5보다 작으면 오케이. 안 지켜주면 걔는 아니야. 걔는 나올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는요. 얘네 둘이 같다고 놓고 얘가 정리하면 마이너스 2배의 A의 n 플러스. 얘는요. AN이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요렇게 거꾸로 하기 위해서 점화식을 거꾸로 만들어놔요. 지금 4항이 얼마였어? 4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3항으로 가자. 3항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걸 쓰는 방법하고 이걸 쓰는 방법. 자, 이걸 쓰면 어떻게 돼? 여기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7. 절대값이 5보다 적다? 만족하는 거야. 예. 또 다른 방법,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1.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3항은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다. 그럼 이제 2항으로 가자. 자, 2항으로 갈 때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그죠? 위에 방법을 써서 3을 빼면 여기다 3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3. 절대값이 5보다 적니? 아니잖아. 얘는 안 되는 거야. 자, 또 다른 방법은 마이너스 1을 곱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7이 되는 거지. 절대값이 5보다 크고 맞아. 그래서 2항은 7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테크닉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거하고 같은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나는 문제였다. 자, 그럼 이제 1항으로 가자. 역시 1항으로 가는 방법은 또 두 가지가 되겠지. 그죠? 3을 빼면 4가 돼요. 절대값이 5보다 적니? 맞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 마이너스 14.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맞네. 1항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네.
근데 문제 쭉 올라가서 읽어보면요. 1항이 음수라는 말이 있지. 나의. 조건 나의 선생님이 안 썼는데 1항이 음수라는 말이 있었어요. 1항은 음수이다. 그래서 1항은 마이너스 14인 겁니다. 예, 이제 3단계. 야, 1항은 마이너스 14고요. 2항은 7이고요. 3항은 얼마야? 3항은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그 다음에 4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 거야. 그죠? 근데 문제가 뭐야? 뭘 찾으라는 문제야, 얘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AM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AM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100 이하 자연수 M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 100 이하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예. 그러면 절대값이 5보다 큰 거는 1항, 2항. 일단 요거 4개 중에 요거 2개다. 그치? 그런데 그 뒤에 걸 어떻게 따질 거냐? 어떻게 따지냐면요. 이런 거 뭐냐면 어떤 수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며 R의 거듭 제곱은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 알아?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는요. 곱할수록 더 작아져요. 근데 여기 보면 R의 4K항 4의 배수항이 R의 거듭 제곱이라고 돼 있잖아. R의 K제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A4K항은 모두 요 범위 안에 들어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수가 된다고. 그래서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A의 4K항 R의 K제곱항은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A의 4K항이 R의 K제곱이고 얘는 R의 K제곱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거 아니지? 그죠? 그럼 이걸 똑같이 해볼 거죠. 야, 그러면 A의 4K 플러스 1 이거보다 하나 크냐면 얘가 절대값이 5보다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3을 더해야 돼. 그리고 이 수의 범위는 2부터 4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A의 4K 플러스 2하는 거기다가 또 3을 더해서 R의 K제곱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6을 더하면 5부터 7 사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5부터 7 사이니까 A의 4K 플러스 3항은요. 절대값이 5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R의 K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R의 K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마이너스 2분의 5 사이가 돼서 얘도 절대값이 5보다 작다고 다. 절대값이 5보다 큰 거는요. 4의 배수보다 이 큰 수들이야. 요 과정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진 거야. 자, 그래서 얘는요. 4K 플러스 2에 0을 집어넣으면 2잖아. 그지? 그 다음에 4K 마이너스 2라고 놓고 구하자. 그래야 항을 구하기가 더 편하지. 여기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 K에다 2 집어넣으면 6이 나와. 그죠? K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24를 집어넣으면 25를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25 집어넣으면 98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항부터 98항까지 25개가 절대값이 5보다 크겠다고요? 그런데 여기 A1을 잊으면 안 되지. A1도 절대값이
5보다 컸잖아. 그래서 여기 25개에다가 2항부터 98항에다 1항까지 합쳐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26개가 되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푸냐고 생각하지 말라고. 뭐냐면 여러분은 계속 트레이닝을 할 거라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올해 계속 올해 푸는 문제는 작년에 못 풀어서 우리 쌤 풀고 기본적인 수리연산 능력 키웠잖아요. 올해는 이런 추론 능력을 키울 거란 말이지. 이런 걸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거니까요. 6월에 여러분 실력이 달라질 거고요. 11월 가면 또 달라질 거야. 지금 실력으로 이걸 수능을 풀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키워가야 돼. 어떻게 키워? 정확하게 선생님 풀이를 익히라고요. 선생님 푸는 걸 정확하게 익혀주도록 하세요. 자, 정리 조금 해봐요. 선생님 또 5분만 쉬었다가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13번 문제는 점화식이 특이할 건 없어. 우리 앞에 보던 점화식 형태예요. 113번을 보니까 풀어놨구나. 자, 역시 조건 보자. 다음 모든 항이 자연수래. 적어놔야지. 여러분이 문제 읽으면서 동그라미 쳐놔야서 얘는 모든 항이 자연수가 돼야 돼. 그리고 A9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밑에 조건을 만족하는 9번째 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9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더하라네요. 그럼 일단 A9이 3가지 이상이 나올 거라고 추론해 볼 수 있지. 그지? A9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지만 최대 최소를 썼다라는 걸 일단 A9이 3가지 이상 나올 수 있겠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조건 가. 조건 가에 보면 7항이 40입니다. 그리고 9항을 추론을 하는 거야. 9항을. 자, 그런데 얘는 n 플러스 2항이요. n 플러스 1항과 an항. 앞에 2항을 더해서 다음항을 만든대요. 이거 앞에서 봤던 건데 어디서 나왔더라? 앞에 2항을 더한다? 뭐 나왔어. 110번에 나왔던 거네. 재작년 9월 평가원에 110번에서 썼던 거죠. 그리고 3분의 1 A의 n 플러스 1. 3분의 1에서 다음항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A의 n 플러스 1이 3의 배수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A의 n 플러스 1이 3의 배수 아니면 더하는 거야. 야, 앞에 항이 3의 배수면 3분의 1이라고요. 3의 배수가 아니면 앞에 두 항을 더하라고 돼 있네. 그러면 3의 배수인 항의 다음 항은 줄어드는 거고 3의 배수가 아닌 항의 다음 항은 커지는 거지. 더하니까. 자, 그런데 젠장아 7항이 40이야. 3의 배수 아니잖아. 야, 7항이 40이야. 근데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8항은 무조건 더 커지겠죠. 무조건 더 커질 거 아니야. 9항은 몰라. 야, 8항을 추론하려면 9항을 추론하려면 이거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데 얘는요. 이 앞의 숫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니까요. 여러분요. 6항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얘를 박스를 나누는데 첫 번째 박스가 6항이 3의 배수일 때부터 봐요. 첫 번째 박스는 6항이 3의 배수일 때. 두 번째 박스는 6항이 3의 배수보다 1이 클 때. 3의 배수보다 1이 클 때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3k-1하고
세 번째 박스는 6항이 3의 배수보다 2가 클 때. 이렇게 세수로 나눌 수 있겠네. 그죠?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오는 우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6항이 3의 배수면, 자, 7항이 40이야. 그럼 6항은 얼마야? 3의 배수래요. 얘가 3의 배수면 3분의 1에서 얘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120이었겠다. 그지? 그럼 9항까지 쭉 달릴 수 있죠, 바로. 9항까지 어떻게 달려? 8항. 얘가 3의 배수 하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160이 되겠다. 그지? 9항은 얘가 3의 배수 하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2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항은 일단 200이 될 수가 있겠다. 답이 3개가 나오겠네. 9항이. 그죠? 예. 그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는요. 6항이 3의 배수보다 1 큰 수일 때야. 그죠? 3의 배수보다 1 큰 수일 때. 그러면 7항이 있고 6항이 있고 6항은 3K-인 거잖아. 7항은 40이고. 그죠? 그러면 5항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죠. 5항이 어떻게 되냐면 6항이 3의 배수 아니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얘를 만든 거야. 얘가 3의 배수 아니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6항이 어떻게 돼? 42 마이너스 3K가 되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되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게 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얘는 3의 배수지? 이거 3의 배수 아니에요. 얘는 3의 배수니까 얘를 3분의 1하면 14 마이너스 K가 돼서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지. 야, 얘가 3의 배수보다 1 크면 얘는 3의 배수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14 마이너스 K고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서 4K는 16이니까 K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에다 4 넣고 구해서 쭉 가면 되는 거야. 야, K에다 4 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 4, 30에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8항 얼마? 둘이 더해서 50. 9항 얼마? 둘이 더해서 90이 되겠다. 9항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값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6항이 3의 배수보다 2 큰 수일 때. 3의 배수보다 2 큰 수일 때면 7항은 40이고 6항은 3K-1이야. 그죠? 그럼 5항은 어떻게 돼? 자,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얘를 만든 거야. 그죠? 그럼 얘는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지.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41-3K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3의 배수니 아니니? 아니죠. 얘가 3의 배수인데 얘가 3의 배수 아니니까. 아이 젠장. 그럼 또 4항까지 구해야 돼.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얘를 만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이거에서 이거 빼면 돼서. 이거에서 이걸 빼면 6K. 이거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40. 3의 배수가 돼. 그래서 4항이 3의 배수인 거야. 그럼 다음은 어떻게 구했어? 곱하기 3분의 1에서 2K 마이너스 14로 구한 거지? 그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같으니까 이게 넘어와서 5K는 55. K가 11이었던 거야. 그래서 K에다 11 집어넣으면 얘가요 32인 거죠. 이쪽 중요하지 않아. 뒤로 구해가야 되니까. 그럼 8항은 얼마? 얘네들이 더해서 92. 9항은 이거 3의 배수니 아니니? 아니 72. 3의 배수가 더하줘야 돼. 야, 이거 둘이 더하면 72잖아. 근데 얘가 3의 배수잖아. 그러면 9항은 이거 3분의 1에서요 24였다. 그래서
지금 구항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3개가 있었고요. 그 3개의 구항값 중에서 가장 큰 값 200, 가장 작은 값 24. 예, 둘이 더해서 224가 되는 문제였다. 그치? 문제 풀고 나니까 재밌지, 그치? 풀고 나니까. 예. 오늘 푸른 4문제는요, 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풀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았지? 선생님처럼 풀이할 수 있도록. 예, 물론 지금 이 문제들은 전국에 있는 네로라 선생님들이 다 풀이를 올려놨어. 거의 올려놨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풀이가 그래도 그 안에 좀 순위 안에 들어가는 풀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잘 익혀. 그래. 자, 5분만 있다가 우리 함수의 극한으로 출발을 할게요. 우리 함수의 극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자, 그 함수의 극한에서는 여러분한테 나올 만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함수의 극한은요, 원래 정의가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구하여라. 이거는 x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그래프가 가까워지는 점에 y 좌표를 구하시면 되죠. 얘는 원래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다르게 표현한 거 선생님이. 여러분 실제로 문제 풀 때는요, x값이 a에 가까워질 때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면 가까워지는 점이 있을 거야. 그죠? 그 가까워지는 점에 y 좌표를 대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의 정의로 푸는 문제가요, 무조건 나와요. 6고 수능에 무조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 지금 여기 선생님 실은 거에 11문제. 앞에서부터 11문제가요. 그 문제야. 그래서 딱 한 문제만 보도록 할게요. 11문제 중에요. 자, 2022년 수능 문제. 재작년 수능 문제를 출제가 됐던 거. 거기 보면요. 2002 예시문항, 2002 6월 평가, 2021년 9월 평가원, 21년, 20년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거기 그래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비어있고 요렇게 요딴 그림을 그려놨네. 그죠?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이 합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는 거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가까워지는 점은 이 점이 되는 거지. 저 점에 y좌표를 대주면 되는 거죠. 그래프를 따라갈 때 가까워지는 점에 y좌표를 대주면 되겠습니다. 예. 얘는요, 1은 여기니까 2에 가까워지는 때는요, 그래프 따라가면 2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점의 y좌표 1을 내서 4라고 풀어주는 거 여러분 다 잘 푸는 문제지? 그래서 이거 한 문제만 풀어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많이 이렇게 실어 놓은 거는요, 그래도 계속 출제가 최근에 되고 있어서 2019년도 또 이후 거만 실어 놓은 거예요. 그나마. 예. 그래서 쭉 2019년도 이후, 2013년도 거도 하나 있구나. 예. 3초까지 풀어주시도록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게 뭐야? 이 뒤에. 극한의 기본 성질이죠. 자,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문제를 내려고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려운 문제는 나오기가 힘들어. 극한의 기본 성질이. 극한의 기본 성질이 이거잖아.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야.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이 두 함수를요 더해서 만든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하겠니?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로, 뺀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곱한 거는 알파 곱하기 나누기 알파 곱하기 베타로, 나눈 거는 알파 나누기 베타로 존재한다라는 거지. 물론 내신에서는요 이게 베타가 0이 아니다가 반드시 써 있어야 되고, 베타가 0일 때는 극한값이 없는 거죠. 0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인데요. 굳이 출제된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76번. 이걸 76번에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fx는 1이야. 그지요? 근데 이거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더라고. 야, 선생님 그럼 예를 들어 x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이거 맞잖아요.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걸 만족하는 그냥 함수로 하나 가져다가 만들어서 푸는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걸 연역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도 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게 뭘 푸는 거냐면 니네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 a가 0하고 1 사이야. a제곱 a분의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의 대소를 비교하라. 이 대소 비교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쉽게 어떻게 풀어? 2분의 1. 이 안에 2분의 1 있잖아요. 그럼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2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네요. 이렇게 푸는 풀이를 쓴 거야 지금. 그럼 안 된다고. 예.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예. 위험합니다. 써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자, 지금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돼? 거기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네가 다 잘 푸는 거야. 2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를 구하라 그러면 알고 있는 얘를 무조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고 x 플러스 1로 나눠서 푸는 거지. 그죠? 그럼 얘의 극한값은 얼마야? 1이잖아. 그지? 얘의 극한값은 얼마인데? 여기다 1 집어넣어. 2분의 3항이니 그럼 답이 얼마? 2분의 3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극한값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다. 이걸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뒤쪽에 가서는요. 요거 다음에 이런 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극한의 계산. 요거 다음에 극한의 계산이라는 게 나오잖아. 극한값 계산할 때요.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풀어?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풀지. 그 다음에 0분의 0꼴은 어떻게 풀어? 형태 변화하는데 인수분해 유리화. 그리고 선생님은 로피탈. 문자 상수가 껴있으면요. 로피탈의 정의가 굉장히 정확해요. 빨라서 편해서가 아니라 정확해서 쓰는 거야. 문자 상수가 껴있는 함수의 극한 문제가 0분의 0꼴이면요 무조건 로피탈을 쓰세요. 정확도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다가 실수할 수가 있다고. 문자 상수가 껴있으면.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건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0분의 0꼴 플러스 문자 상수가 있다. 제발 로피탈로 풀어주세요. 다른 때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로피탈. 로피탈을 많이 쓰면요 수리 계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때만 0분의 0꼴인데 문자 상수가 껴있을 때만 로피탈 써달라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가 a라고 나와.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니?
최고차항이 x의 n제곱이고 개수는 a인 거잖아. 그지? 그런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m제곱분의 fx가 b라고 해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fx는요? 앞에는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최저차항이 x의 m제곱이에요. 그리고 개수가 b가 된다. 예. 요런 조건이 나오면 fx를 요렇게 구하는 거고요. 앞쪽으로. 요런 조건이 나오면 fx를 요렇게 뒤쪽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있으면 결합하는데 중간에는 문자 상수로 놔줘야지. 근데 요거 두 가지 테크닉은 익혀주셔야 돼.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건 이거 두 가지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꼭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예, 그래서 문제 풀면서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야, 106번은 어떻게 풀어? 야,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긴 그런데 106번 어떻게 풀어야 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오래돼서 다 까먹었을 거야. 그죠? 유나야 어떻게 풀어야 되니? 네. 마이너스 t 놓고 맞습니다. 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풀어야 돼. 이건 내신 스킬 문제죠. 그죠? 수능이 안 나와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니? 2009년, 10년, 15년 전에 나온 거네. 그지? 얘는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x에다 마이너스 t를 넣고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 해서 푸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 루트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는 거다. 그죠? 예, 혹시라도 놓치고 갈까봐. 그리고 120번 문제가 선생님 강조하는 문제라고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산 실수할까봐. 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14. 1.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그죠? 그리고 얘가 0분의 0꼴이니까 이거 미분한 1분의 이거 미분한 2x 플러스 a가 극한값이 되는 거죠. 형태 변화를 이렇게 해주라고. 그지? 예, 그래서 얘는 3을 대입하면 6 플러스 a인데 14다. a는 8이다. a에다 8 집어넣으니까 b는 마이너스 33이다. a는 8, b는 마이너스 34. 이게 정확도가 높아서 이걸 쓰라는 거예요. 이걸 안 쓰면 여러분이 이 식을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라고 놓고 여기다 대입해서 인수분의 약분 대입해서 풀어야 되거든. 그러다 계산 실수가 발생을 한다고. 별거 아닌 문제에서. 그래서 문자 상수가 껴있는 0분의 0꼴 문제는요. 로피탈의 정리를 쓰자. 로피탈의 정리를 정확히 얘기하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프라임 x분의 g 프라임 x하고 같은 거야. 조건 fa도 ga도 0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래. 둘 다 0분의 0꼴일 때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고. 예? 그게 로피탈의 정리야. 예, 물론 이과생들만 공부할 때는요, 미적분을 공부를 할 때는요, 우리 후진이 이과 아닌가? 이과지 너. 너는 화통 내신, 수능 미적, 수원 수투 수능 세 개 다 들어야 되잖아. 오 마이 갓. 나중에 얘기하자. 야, 이과생은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도 써요. 언제 그거 쓰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로피탈에서는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의 개형 그릴 때요.
무한대로의 극한값을 우리가 따져야 될 때가 있거든. 그때 로피탈의 정리를 쓴답니다. 근데 올해 미적분 풀면서 한 번도 안 썼지? 안 써도 무방하긴 해. 어쩌다 쓸 때가 나와서 그때 나오는 말씀드릴게요. 미적분 문제 풀다가. 그래서 요때만 쓴 거야. 요때만 우리는 일단.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풀었고 문자 상수 껴있는 0분의 0꼴. 예. 자, 그리고 뒤로 넘겨서는요. 이제 자, 어디까지 숙제를 내줄까? 적당히 6조까지 숙제 내줄게. 이번에 풀어와야 돼 얘들아. 테스트도 없으니까 6조까지만 풀어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좀 어렵거든. 근데 6쪽의 마지막 문제 146번. 자, 146번 보니까 테크닉을 써야 될 게 있다고. 뭘 써야 돼? 조건 가야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 곱하기 gx는 2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fx 곱하기 gx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띵띵띵 인 거지. 이거 보고 쓰세요. 근데 조건 나가 어떻게 생겼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fx 곱하기 gx는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잖아. 이거는요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앞에는 몰라. 그런데 최저차항이 x 제곱이면서 배수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결합하니까 fx g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다 준 거야. 다. 중간에 비어있는 게 없이 다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 테크닉이 제일 중요해. 고난도 문제 풀 때도 그래서 이렇게 풀면 끝이야. 그래서 그 다음은 여러분이 추론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정리하고요. 중간에 한두 문제 선생님이 봐준 문제 좀 봐드리고 끝내겠습니다. 5분 뒤에. 예. 여기까지 정리할 거 좀 정리하세요. 자, 한 세 문제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121번. 얘기하는 이유 뭘까, 홍진아? 그렇죠. 문자 상수가 껴있는 극한 문제. 0분의 0꼴이잖아. 문자 상수가 껴있는 0분의 0꼴은요. 편에서가 아니라 정확도 때문에 우리 로피탈의 정리를 씁시다. 그래서 거기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b분의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배 a x 더하기 2a. 얘는 분모가 아니라 분자가 0으로 가요.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분모인 4-b가 0이 돼야 돼서 b는 산 거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자 상수가 껴있는 0분의 0꼴은 미분 해서 x에다 2를 대입하면 4분의 4 빼기 2 빼기 a가 되는데 걔가 얼마가 된다고 써있어? 3이 된다라고 써있어서요. a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다. 그치? 예. b는 4, a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그래서 정확도 때문에 쓰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23번은요. 별거 아닌 문제인데 여러분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해서 실어놨어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어. 자, 그런데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리고 나서 그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x 마이너스 a가 5분의 3이랍니다.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야 되잖아요. 이걸 대입하면 fa분의 ga는
5분의 3이 돼버려. 여기가 0이 되니까. 뭐지? 야,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좌변은 1이잖아. 우변은 5분의 3이고. 같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돼야 돼? 0분의 0꼴이 돼서 형태 변화를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2차 함수는 근이 2개밖에 없잖아. 근데 알파 집어넣으면 0이고 베타 집어넣으면 0인데 A를 집어넣어도 0이 된다라고 돼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알파 또는 베타인 거예요. 그래서 A를 알파라고 놓고 풀어도 일반화가 안 될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A를 알파로 바꿔서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이걸 풀어서 5분의 3이 될 조건을 푸시면 돼요. 예?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쉽게 풀린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 안 하면 굉장히 피곤한 문제가 돼요. 다시.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인데 FA도 0이 돼야지만 이게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A는 알파 또는 베타인 거야 라고 연결해서 풀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131번) 잔잔한 테크닉 하나 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2 곱하기 x분의 1. 얘가 4다. 근데 여기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함수의 극한을 풀 때 특히 이과반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0 아닌 극한값은 미리 계산해야 된다. 식 전체. x가 2로 가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2로 갈 때 x-2, x-2면 x-2를 t라고 치환하면 리미트 t는 0으로 갈 때 t분의 ft 곱하기 2분의 1이 4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지 얘가. 그래서 얘는요 8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본 게 이거지. 이게 얼마냐고. 그래서 답은 8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를 치환하고 0 아닌 극한값을 미리 계산해도 되는 테크닉. 이건 몰라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은 없는데 이렇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한 가지 잔잔한 테크닉 하나 더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은 6조까지 마무리 해와야 돼 얘들아. 해설지들 다 있을 테니까. 알았죠? 그럼 뒤에 문제가 올해는 안 걸릴 거야.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니까 함수의 연속 프린트도 그날 나갈 겁니다. 월요일 날.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끝내오시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나머지 문제는 선생님하고 그날 같이 끝낼게요. 자, 132번. 별거 아닌 문제인데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보는 겁니다. 자,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 빼기 2x 얘가 존재한대요. 얘가 존재한다는 거 얻을 게 뭐밖에 없어. 얘가 0으로 가니까 g를 빼기 2.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2다. 이거밖에 얻을 게 없죠.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그지? 요거밖에 얻을 게 없게 돼요. 그런 다음에 fx 더하기 x-1 x-1의 gx. 쓸데없이 어렵게 돼 있어서 이 정도 넘기면 fx는 x-1 gx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넘어와서 이렇게 묶었어. 그러면 fx 나누기 x-1은 g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구하라는 식을 봐요. 구하라는 식. 뭘 풀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gx 이걸 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식하고 똑같잖아. 그지? 그리고 식 전체에 곱해지는 0 아닌 극한값 뽑아내. 2분의 1.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마이너스 1 곱하기 gx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gx의 극한값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대입하면은요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1 곱하기 2가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선생님이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풀면 쉽거든? 근데 여기서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이게 안 풀려 문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가이드를 한 거예요. 기출 문제인데 아무튼 이거 뭔가 좀 삐끗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풀어서 마무리하시도록 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가시도록 하고 이쪽까지 꼭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